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삼국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삼국지를 모르는 사람도 그리고 아는 사람도 최대한 재밌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재미를 위해서 연이랑 정사 밸런스를 제 나름대로 최대한 적절하게 섞어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삼국지의 배경을 먼저 이야기해 보자면, 삼국지를 보면 대부분 처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후한말. 이게 한나라 마렵이란 뜻인데, 이게 왜 후한이냐? 이제 초한지로 유명한 한고주 유방이 항우를 멸망시키고 한나라를 세웠는데, 이 한나라가 중간에 한번 잠깐 왕망이라는 사람한테 망해요. 이 왕망이 신나라를 세우면서 망했다가 다시 세워진 한나라랑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거는 전한, 뒤에 거는 후한이라고 합니다. 이 후한도 150년 정도 지나면서 쇠퇴하게 되는데, 어떤 점 때문에 쇠퇴했는지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라가 부패해지니까 못 살겠다 하고 농민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 도적들이 자기들끼리 구분하기 위해서 누런 두건을 머리에 쓰고 있었기 때문에 황건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황건적의 난과 함께 숨죽이고 있던 야심찬 영웅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니 삼국지라는 대서사시의 서막이 오릅니다. 유주 탁현에, 지금으로 말하면 북경 약간 밑인데, 이곳에 황건적 토벌을 위해서 병사를 모집한다는 방이 붙어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삼국지 연의의 주인공 유비입니다. 여기서 유비의 정사 쪽 기록을 좀 보자면, 유비는 바로 중산정왕의 후손이라고 나오는데, 이 중산정왕이라는 사람은 후한도 아니고 전한 때, 아까 얘기했던 전한 때 경제라는 황제의 후손인데, 이 사람이 자손만 120명이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유비가 황실의 후손은 맞는데 이게 엄청나게 멀어서 황족 대우는 못 받는, 황제랑 같은 성 쓰고 옛날에 황족이긴 했어. 근데 삼국지를 보다 보면 유씨들이 몇 명 나오는데 유비보다 더 현재 황실과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유비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집신 만들고 돗자리 짜서 살았다는데,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유비는 궁핍했구나, 가난하게 살았구나. 근데 이게 과연 진짜 돈이 없었을까? 과연 궁핍하게 살았을까? 그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집신이랑 돗자리 팔고 하는 게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후에 나오겠지만 하진 같은 경우도 백정 출신, 그러니까 정육점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동생을 황후까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비도 사업이 번창해서 잘 살았을 수도 있죠. 생각보다 유비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유비는 이후에 당시 명망있던 노식이라는 사람 문화에서 공손창 등과 함께 공부를 합니다. 이게 또 이런 명사 밑에서 배우려면 일종의 유학이잖아요. 최소한 생활비는 들 거 아니에요. 뭐 학비는 그렇다 치고, 이거를 유비랑 같이 입학한 친척의 아버지, 그러니까 친척 어른이죠. 친척 어른이 대접되는데,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유비가 이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 제법 비범해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뭔가 떡잎을 봤으니까 자기 아들 공부 비용 대면서 유비 것도 같이 대준 거 아니겠어요. 전혀 가망이 안 보이면 누가 대주겠어. 애초에 공부하라고 보내지도 않았겠지. 이렇게 친척 돈 받아서 공부를 하는데, 유비는 막상 공부 보내니까 책 읽는 거는 즐기지 않고 개나 말, 음악, 아름다운 의복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약간 잘 놀고 좀 트렌디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날라리지. 좀 한량 느낌이었다는 거지. 유비의 외모는 일어서서 손을 아래 내리면 손이 무릎에 닿고 귓볼이 여기까지 아래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눈을 돌려서 자기 귀를 볼 수 있었대는데,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거? 눈을 어떻게 돌려야 귀가 보여?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비범한 외모였다, 이런 거를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유비가 자기가 황실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자기 처지가 슬퍼서 한숨 쉬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 사내대장부가 한숨만 쉬는가? 나라를 위해 싸울 생각을 해야지. 바로 동네에서 술 팔고 돼지 잡던 사람, 장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유비가, 딱 봐도 장비라는 사람도 보통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장비가 봐도 유비가 비범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 둘이서 좀 의기투합해서 우리 같이 병사로 지원하기 전에 우국 충신끼리,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끼리 저 술집에서 술이나 한잔 하자 하고 가서 술을 마시는데, 이 술 마시는데 또 저쪽에서 누가 한 명이 와. 내가 병사로 지원하기 전에 술 한잔 하려고 왔는데 여기 술 좀 거하게 말아와 보쇼. 얼굴은 뻘겋고 키는 크고 수염이 엄청 멋있게 긴, 딱 봐도 이 사람도 비범해 보여. 유비가 말하죠.
저 합석하실래요? 그렇게 해서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이제 뜻도 맞고 얘기도 잘 통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어디서 뭐 하던 사람이냐, 싸움은 좀 하냐, 이런 말들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도 좀 올라왔고, 아 그럼 우리가 이참에 일개 병사로 지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냐, 한계가 있을 거 아니냐, 병사 한 명으로는. 그러니까 장비는 돈도 있고 또 여기 유형은 황실 후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의병을 모집해서 군대를 결성해서 우리 땅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싸우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의병도 일으키기로 했고, 그러니까 세 사람 다 우리 결의 형제, 의형제를 맺읍시다. 얼마 뒤 장비의 집 복숭아밭으로 가서 우리 세 사람이 한날 한시에 태어나진 못했지만 한날 한시에 죽고자 합니다 하고 결의 형제를 맺는데, 이게 바로 복숭아밭에서 의로 맺었다, 도원결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설 얘기고, 정사에선 이제 유비가 말수도 좋고 아랫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기쁘거나 노여워도 뭐 얼굴 표정에 딱히 드러나지를 않고 동네에 좀 협의 있는 젊은이들, 좀 의협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잘 따랐다. 유비도 이런 사람들이랑 교우 맺는 걸 좋아했다 라고 나오는데, 관우나 장비, 간웅 같은 사람들도 이때 만난 것 같고, 나쁘게 말하면 동네 건달들, 좋게 말하면 뭐랄까 청년회장? 뭐 이런 느낌이랄까? 어쨌든 유비가 사람을 끌어모으는 매력은 있는 게 확실했다. 도원결의는 물론 정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관우와 장비가 평생 유비를 배신하지 않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 당시가 난세잖아요. 배신이 난무하는 세상인데 이 관우 장비 두 사람은 능력도 출중하다고 정사에도 이미 진수가 인정을 했거든요. 만인지적이다, 만명과 대적할 만하다, 뭐 만명을 지휘할 만하다. 이제 유비는 적벽대전 전까지 아무것도 없이, 자기 땅도 없이 떠돌기만 했는데, 거의 이런 사람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은 거는 솔직히 내가 의형이 아니라 친형이라도 내가 능력되고 형이 별거 없어 보이면은 형은 형 알아서 잘 사쇼, 난 내 살 길 따라가겠소 하고 떠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야. 심지어 이런 난세에는 더 그렇지. 목숨이 걸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우 장비는 타켄에서 맺어진 이 인연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의리 때문에 나중에 도원결의 같은 말도 나온 걸 거고, 1800년이 지나서도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거겠죠. 삼국지연의의 주인공인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이 탁현의 복숭아밭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황제가 벼슬에 정가를 매겨서 팔기 시작합니다. 원소가 나서서 무조건 죽여야 된다, 필사적으로 설득을 해요. 동탁과 마주치게 됩니다.